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입니다. 오늘도 리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께 리플의 ETF 출시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또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어요. 매매하실 때 물리신 종목과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건지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빠르게 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카톡방 참여해주세요. 입장해주셔서 숫자 4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근거 있는 정보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업비트코인 토픽 5가지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ETF의 출시입니다. 두 번째, 리플의 증권성 논란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의 항방. 세 번째,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세계적인 다양한 의견을 준비해봤어요. 네 번째, SEC가 가격 인하한 이유, 그리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소문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ETF의 출시와 EDX의 마켓 상장, 그리고 리플의 IPO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소송이 마무리된과의 동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연쇄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랩슬 간의 증권법 위반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루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켜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사가 나와 있죠. 지난해 7월 리플 측 일부 승소한 데 이어 13일 커뮤니티를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으며 올 7월 혹은 8월인 여름쯤에 끝날 거라고 말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죠.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서 생태계의 성장을 주목받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리플 CEO와 SE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외신에서 SE 위원장 갠슬러는 여름에 이더리움 ETF 승인 예상을 발표할 불구에도 하락세라고 변화를 이루어지 못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게리 갠슬러의 여름 승인 발표 이후 이더리움은 약 1% 상승했으며 불과 1시간 만에 3% 하락하는 등 매도 기회로 활용됐다고 해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도 5% 일주일 내로 66,300달러 선을 거래가 됐다고,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은 현재 4.3% 내린 3,458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말하는 친리플 법률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결과를 묻는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글에 소송은 여름 초에 끝난다고, 빠르면 7월 13일 끝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볼까요? 왜 가격을 낮췄을까요? SEC도 리플 벌금을 20배 가량 낮춘 2억 달러에서 20배 가격을 낮춘 1억 260만 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20억 달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한 거죠. SEC 입지가 좁아져서 그런 걸까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게리 갠슬러의 암호화폐 규제파에 대해서 지적들을 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은 갠슬러가 있는 한 대선에서 패배할 거라는 이 두 단어를 써가면서 오래전에 떠나야 할 사람이라고 바이든에게 원흉이라고 보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관들이 S1 증권 신고서 양식을 신청 기간에 반환했다고 했거든요. SEC가 가별 의견과 함께 양식을 재제출해라고 요청을 했으나 보완을 해서 7월 8일까지는 한번 제출을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전 한 번 내에 라운드가 더 있을 거라고 했어요. S1의 양식은 이더리움 ETF의 출시를 위한 프로세스 두 번째 단계이며, 첫 번째 단계인 심사 요청 단계는 지난 5월에 승인이 된 바 있죠. 외신은 앞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빠르면 7월 4일 출시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으나 이번 SEC 증권 신고서 반환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증권일까요?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왔었죠. 증권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리플의 증권성 논란은 여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넘어서 스컷 매더슨이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리플의 지배력, 전문가는 이 알트코인을 놓치는 것이 큰 실수일 거라고 말합니다. 6월 27일 이전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열렬한 리플의 지지자인 킹 캐런은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을 담대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캐런에 따르면 리플이 금융은행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놓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분석가는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된다 했을 때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그는 리플의 강세 전망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표명했으며 내일이든 앞으로든 2년 내로는 가격이 급등하는 투자 일정에 만족하실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리플에 대한 캐런의 낙관적인 감정은 디지털 자산 운용에 대해서 수조 달러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리플의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대규모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대체하라는 알트코인의 목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래서 잠재적인 통합은 리플이 새로운 시장에 크게 노출을 시켜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급등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의 생태계 주요 성과를 공개하며 이 코인이 국제 결제 채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시에로 알데로티가 작년에 리플이 US에서 다시 한번 국경 간 결제 MTL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플을 사용하면 국경 간 거래가 단 3초에서 5초 만에 만료가 되니까 현존하는 국제 송금에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계속 리플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현재 리플은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딱한 전략을 강조하며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가 결국 다른 암호화폐의 ETF의 도입의 문을 연 것이니 리플도 ETF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춤하는 이유, 하방 압박을 받고 있을 뿐이지 리플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비트에서는 65%가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은 조금 올랐어요. 거래소별 거래 대금은 업비트가 6,230억, 빗썸이 2,700억, 코인원이 360억 정도가 되죠. 거래 대금이 줄었을 뿐 리플이 올라갈 가능성이 줄었다는 건 없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재 리플은 670원입니다. 비트코인도 어제보다 많이 회복을 했죠. 9천만 원대에서 8,5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틀 만에 8,900만 원, 거의 9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19만 원에서 2% 상승을 하고 있어요. 리플 또한 660원에서 670원 사이에서 꾸준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크립토랭크의 역사적인 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그리고 2017년 사이에 해머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상승 박스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분리시 구간이 나와서 17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저렴한 매수 구간에 세력들이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을 떠난 세력들이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현 시점이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플은 역사적으로 1700%가 매해 7월마다 급성장하는 구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전략적 분석 진입각은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를 해주신 후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피트코인의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